이제 186쪽에 이제 소유권, 이제 보존액계가 끝났죠. 그죠? 그럼 이제 소유권 무슨 액계로 가죠? 그렇죠. 우리 이전 액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자, 이전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죠. 그죠? 소유권 이전이, 뭐 대표 소수로 우리 매매로 넘어갈 수 있고, 상속, 유증, 수용, 진정명의, 환매, 신탁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갈 때, 이것도 8가지 이제 쭉 그 내용들 그쪽 보는 건데, 우리 매매로 인한 뭐 소유권 읽기는 크게 뭐 이렇게 절차 봤을 때 봤었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한 번만 볼까요? 그냥 결론만, 요거 우리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읽기 부분 그 결론에 우리 그 아마 그 2번 그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31페이지인가요? 그 강의노트 무슨 저기 한 장짜리 있죠, 그죠? 우리 등기법 그 보물 노트에 우선 우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있기 때는 매수인은 뭐가 되죠? 등기 권리자가 되죠. 매도인이 뭐가 되죠?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가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한쪽에 안 가면 이제 확정된 이행 판결 받아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가서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첨부서면 볼 때 우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실거래가에 등기하게 돼 있죠, 그죠? 실거래가 있고, 이렇게 계약일 때는 뭘 받게 돼 있고요? 거민. 그리고 아까 우리 매매로 인해서 우리 실거래가 등기할 때 이 매매 목록은 몇 개 이상일 때라고 돼 있죠? 2개 이상 부동산을 팔 때 우리가 이제 매매 목록 갖다 주고, 그 여기서 하나 여러분. 우리 부동산의 일부 안방만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냥 부동산의 일부는 안 되지만 공유 지분은 사고 팔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 있기는 갑구고, 우리 소유권 이전 있기는 지금 갑에서 을로 처음 하는 등기거든요. 그건 다 소유권 이전 있기는 다 무슨 있기 형식? 그렇죠. 주등기 형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186쪽에 그 소유권에 여러분 그 일부 이전 있기라고 나와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형태가 3가지가 있죠, 그죠? 공이 있고 합유가 있고 뭐가 있죠? 총유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보면 이 소유권이 여러분 일부가 이전된다는 것은 부동산의 일부 안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분이 넘어가는 거죠, 그죠? 안방만은 넘길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는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 일부는 이렇게 지분이 넘어가는 겁니다. 공유 지분. 그래서 부동산의 특정 일부는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 지분은 꼭 등기부에 얼마인지 적어야 되죠, 그죠? 그때 우리 신청서에 반드시 공일 때는 공유 지분을 적어가게 돼 있죠. 갑이 얼마고 을이 얼마. 그리고 우리가 임의적 기록상에서 무슨 특약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우리 공유물 불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죠. 몇 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죠? 5년, 민법에서는 5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특약을 가서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특약의 변경 느끼는 계약의 변경 느끼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이 어떻게 가서 신청하게 돼 있다고요?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등기부 기재할 때 이런 게 나와요. 아까 우리 갑이 을이 이렇게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가, 갑도 2분의 1 가지고 있고 을이 2분의 1 갖다가 갑이 자기 2분의 1 중에서 여러분 2분의 1 넘길 수 있죠, 그죠? 그럼 전체 몇 분의 몇 1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이 넘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 등기부에는 이렇게 갑의 2분의 1 중 일부 넘어간 전체 지분을 이렇게 가로에 이렇게 4분의 1면 4분의 1 이렇게 전체 지분을 가로에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어요. 얼마 넘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하는데, 요 공유 지분은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공유 지분은 이전할 수 있고 저당권 할 수 있고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 지분에 대해서는 무슨 권은 안 된다고요? 용의권은 안 돼요. 3분의 1 전세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지분을.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들어오면 이제 각하시킵니다. 네. 그 내용까지 우선 잠깐 볼까요? 공유 지분. 보세요. 아이고. 그 공동 소유 형태, 그 뭐 총유, 공유, 합유, 그건 민법 얘기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거기 밑에 186쪽 보세요. 그 소유권 일부 이전 있기라고 써 있죠? 자, 소유권이 일부 이전이라는 것은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하거나 공유물의 지분을 이전하거나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단 부동산의 특정 일부는 이전되지 않는다. 자, 신청. 소유권 일부 이전했기 할 때는 신청서에 공유 지분을 표시하고 등기 원인의 공유물 불분할에 특이하기 때문에 이를 적고,
그리고 3번 공유물 분할의 약정의 변경 느끼는 공유자 전원이 어떻게 가서 신청? 공동. 자, 우리 등기부에 기재할 때, 자, 갑의 2분의 1 중 일부가 넘어가면 일부가 언제 얼마인지 전체 지분의 4분의 1을 표시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5번에 보시면 공유 지분은 얼마인지 이전할 수도 있고 저당권이나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지만 용의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 보시고, 자, 우리 합의라고 나오죠. 그죠? 자, 합의는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형태가 합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줘볼게요. 우리 합의할 때는 잠깐, 합의는 지분은 있죠. 그죠? 그렇지만 등기부에 합의 지분은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적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합의로 여러분이 자 등기할 때 뭐라고 쓰냐면 합의인 뜻만 적는다 이렇게 나와요. A, B, C 합의 이렇게만 적어가거든요. 공유일 때는 갑이 얼마, 을이 얼마 이렇게 공유 지분을 적지만 합의일 때는 합의인 뜻만 적어요. 그래서 지금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고 팔 수 있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죠?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아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합의 지분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합의 지분은 사고 팔 수가 없고요. 저당권이나 가압류 이런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유 지분만 등기부에 나타내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사유권 이전, 저당권, 가압류 할 수 있지만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볼까요? 지금 합의 지분은 등기되지 않는다. 그래서 합의 지분은 이전돼 안 되고 저당권이나 처분, 가압류, 가처분 안 되죠. 그리고 합의자 중에 일부가 사망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합의 지분은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잔존 합의자의 합의라는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합의 지분 등기할 때, 그러니까 전초로 이렇게 세 사람, 이성이 강호동에 있다가 전초류가 죽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럼 이 합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으로 지금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민법 합의 보세요.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 자체로는 등기할 수 없고 그 조합원 전후의 합의이기 때문에 조합원 전후의 합의 후 등기를 하게 되는데 2번 부동산에 대한 합의는 등기할 수가 있지만 합의 후 지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합의 후 지분은 등기할 수가 없어서 합의 후 지분은 신청서에 기록되지 않고 등기부에도 합의 후 지분은 기록되죠. 합의인 뜻만 적는다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합의 후 지분이 이전될 수도 없고 저당권 및 처분 제한 이렇게 할 수도 없다. 그리고 4번 합의자가 일부가 교체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 합의 후 지분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후 지분을 처분한 합의자와 합의 후 지분을 취득한 합의자와 잔존 합의자 공동으로 가서 합의 후 명의인 변경 등기 하게 돼 있고 5번도 마찬가지예요.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지분 반환 청구권만 가질 뿐 합의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하는 합의 후 명의인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써있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6번은 안 봐도 되고 우리 총유는 여러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형태가 뭐죠? 총유죠, 그죠? 민법에. 그래서 총유는 지분 없고 총유 재산은 법인 아닌 누구 명으로 등기되기 때문에 그렇죠. 법인 아닌 사단 명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총유 등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법인 아닌 사단 나오면 대표 선수가 종중이죠, 그죠? 예, 종중이 이제 등기할 때 가져가는 서류들이 나와요. 그래서 정관이나 이런 거 갖다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자 가니까 대표자나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 갖다 주고 그 3번하고 5번을 조금 기억되는데 그 3번에 보시면 자 민법상 276조에 사원총회 결의서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그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일 때 가져간다고 돼 있나요? 의무자일 때 가져간다고 돼 있나요? 의무자로 신청할 때 가져가요. 즉 매도일 때 가져간다 그 얘기예요. 매수일 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종중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민법에 여러분 종중 재산이 총이죠, 그죠? 자 우리 사원총회 결의서는 나중에 보시면
이 사원청의 결의서는 자, 우리 법인 아닌 사단이 종중이 종중 땅을 뭐 할 때 사원청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그죠? 처분할 때. 뭐 할 때? 처분한다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판다는 거예요? 그렇죠. 팔 때. 종중이 자기들 땅을 팔 때만 사원청의 결의가 필요해요. 종중이 땅을 취득할 때는 사원청의 결의가 필요 없어요. 그럼 판다는 것은 의무자죠. 그죠? 그래서 의무자로 신청할 때만 그 사원청의 결의가 필요하지, 종중이 부동산의 권리자로 신청할 때 사원청의 결의가 필요하다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만? 의무자로 신청할 때만 필요하고. 자, 5번 먼저 볼게요. 우리 인감도 의무자 걸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할 때는 대표자의 인감을 갖다 주는데, 이 인감도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뭐로 신청할 때? 의무자일 때입니다. 그 권리자일 때가 아니라는 건, 그 중에서 그 사원청의 결의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원청의 요 결의서, 그거는 의무자일 때 가져간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볼까요? 자, 우리 공유, 합유, 총유가 있었죠. 그죠? 아까 우리 공유는 지분은 등기됐죠. 그죠? 근데 합유는 지분 등기되지 않고 총유는 지분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공유는 사고팔 수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할 수도 있고, 저당권이나 상속되고, 처분 제한, 가압류 자체되지만 우리 용의권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나타내기 않기 때문에 합유 지분은 사급할 수 없어요. 저당권 안 됐고, 상속도 안 됐고, 처분 제한도 할 수 없죠. 그죠? 우리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우리 총유인데, 재산 형태가 우리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등기를 갈 때 우리 신청인은 대표자가죠. 그죠? 그렇지만 등기부상 권리자 의무자는 누구 명으로 들어가죠? 사단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 사원청의 결의서나 인감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등기 뭐 할 때? 의무자 할 때 부과하죠. 그죠? 그리고 요거 나중에 우리 법인 아닌 사단들은 주민등록번호 없기 때문에 그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부여 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국고기가 법주를 무슨 카드로? BC 카드. 그 BC에서 나오죠. 그죠? 비법인이죠. 법인 아닌 사단들은 누가 붙여줘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붙여주죠. 그죠? BC 카드 이렇게. 나중에 그거는 우리 그 어디자면 저기 그 뒤에 여러분 그거 볼게요. 앞에 페이지 그 164페이지 보세요. 164페이지 보시면 우리 그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또 한 번 하면 3번 있죠. 그죠? 비법이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부여 기간이 있죠. 그죠? 누가 붙여준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암기사항 있었잖아요. 그 앞에 이제 163페이지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국고기가 법주를 BC카드로 사서 제대하기 위해서 뭐 했죠? 외출. 여러분 그 163페이지에 그 국고기 나오죠. 그죠? 거기에 지금 BC카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본 내용입니다. 예, 한번 그냥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자, 그 부분 봤고요. 자, 그래서 그 188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우리 상속에 의한 요거 여러분 2-1번 한번 가볼까요? 자, 2-1번 거기 암기사항에 우리 2-1번 있죠. 있어요? 네, 2-1번 우리 공동 소유일 때 우리 공유일 때는 뭐가 있었죠? 공유 지분. 합유 지분은 등기되지 않죠. 그죠? 총유는 등기 아예 안 됐고, 아까 우리 합유자가 사망할 때는 잔존 합유자명으로 변경 등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자, 공유 지분은 용의권은 안 되고 저당권 되죠. 그죠? 맞죠? 근데 우리 합유 지분은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이런 거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공유 지분은 나타냈으니까 사고팔 수가 있고, 그거 보시고. 자, 이제 상속 가볼게요. 자, 우리 상속은 아버지가 언제 아들 앞으로 재산이 넘어오죠? 사망이죠. 근데 처분하려면 상속 등기로 가죠. 그죠? 자, 우리 상속 등기 때 데려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약이 아니니까 단독, 공동? 그렇죠. 상속은 단독이고, 요거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우리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수 있죠. 그죠? 그때 우리는 자기 지분만, 무슨 지분만?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하러 가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요. 상속은 내적 유정이기 때문에 전원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도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를 허용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보존등기하고 똑같죠, 그죠? 보존등기도 자기 지분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1인이 전원명을 할 수는 있다. 그거 보시고, 우리 원인은 상속이라고 쓰고 원인 날짜는 사망이 적고, 우리 첨부 정보로서 우리 상속인 증명서면이 가족관계 등록부고, 협의 분할 때는 전원의 인감이 필요하죠. 자, 상속은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 필요치 않죠, 그죠? 그리고 상속할 때는 뭐 토지 거래허가서나 농취증 이런 거 가져가지 않죠. 예,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죠. 우선 요게 중요해요. 자기 지분만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1인이 전원명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주의했었잖아요. 우리 상속 재산 여러분 협의 분할할 수 있었죠. 그죠? 이 협의 분할의 시점이 상속 등기하기 전에 협의 분할했느냐, 상속 등기된 후에 협의 분할에 따라서 원인 날짜하고 신청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균분 상속 이렇게 3분의 1씩 갖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갖지 말고 우리 큰형님 2분의 1 주고 우리는 4분의 1씩 갖자라고 협의 분할할 수 있다고 그랬죠? 협의 분할 때는 전원이 참석해서 협의 분할이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찍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협의 분할은 아버지 사망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거든요. 효과가. 그때 협의 분할이 이렇게 상속 등기 하기 전에 협의 분할할 수 있고, 상속 등기가 행해진 후에 협의 분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상속 등기 하기 전에 협의 분할할 때는 아직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협의 분할처럼 소유권이 넘어온 거 인정해줘서 소유권 무슨 인기 형식으로 넘어온다고요? 그렇죠. 이전 인기로 막바로 이렇게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적고 사망일을 원인하죠. 적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상속 등기 행해졌죠. 3분의 1씩. 그죠? 그렇게 난 다음에 또 모여서 이렇게 갖자고 협의 분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협의 분할의 효과는 아버지 사망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죠. 그죠? 그럼 처음부터 3분의 1, 3분의 1 갖는 게 아니라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가되죠. 그죠? 그래서 지분이 원시적으로 일부가 잘못된 거 고치는 것을 변경등기, 경정등기. 이들은 경정등기로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지분을 3분의 1씩, 3분의 1씩을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이미 상속일 때 사망이 있기 때문에 협의 분할일을 원인 날짜로 정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속 등기 하기 전에 협의 분할 때는 소유권 무슨 있기? 이전 있기. 자, 상속 등기된 후에 협의 분할 때는 소유권 무슨 있기? 그 경정 있기에서 우리 쇼트트랙 선수 하나 암기했죠. 무슨 후경? 전이 후경이죠. 전이 후경. 상속 등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 있기. 상속 등기 후에는 그렇죠. 소유권 경정 등기로 이렇게 고치게 돼 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보세요. 자, 188조. 자, 신청인.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등기야만이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자, 우리 상속은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서 한다. 이건 상속인이 수익 때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가든지 공동상속인 1인이 전원명으로 상속 등기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자기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는 허용해 주지 않는다. 자, 신청서의 원인은 상속수고 원인 날짜는 사망이 적고, 자, 우리 첨부 정보로서 상속을 증명하는 시군민장에 가족관계 등록부 갖다 주지만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나 인감을 갖다 주지 않는다.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전유 후경 써 있네요. 그죠? 그래서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 때는 그 두 번째 줄에 소유권 무슨 있기로 넘어오고, 그 이전 있기고, 그 원인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수고 원인 날짜는 사망을 적죠. 그죠? 근데 3번 하나.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지분에 의해서 상속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도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협의 분할의 효과가 상속 개시일에 소급되기 때문에 소유권 무슨 있기? 그래서 경정되기 넘어오고 원인 날짜가 협의 분할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그 상속 등기 협의 분할하는 게 나와 있고, 그 3번에 여러분 정리해 놓은 게 있었죠. 그죠? 자, 우리 상속 등기는 언제 넘어간다? 사망시. 공동이다, 단독이다.
단독이다. 협의분할 때 무슨 후경이다? 전이 후경. 단독이니까 등기 필 정보 인가 안 갖다죠, 그죠? 그리고 각하 사이에 아까 자기 지분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1인이 전원명을 할 수는 있다. 아까 소유권 보존기가 똑같죠, 그죠? 네, 그렇고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만 해석이 되면 무슨 말겠죠? 책 안 봐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만 해석이 되면 무슨 말겠어요? 요거 지금 정리해 놓은 것들 그거 잘 보시고. 자, 유증이죠, 유증. 자,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느낍니다. 우리 돈 많은 할아버지가, 그죠? 자, 유언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제3자인 마담에게 증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언제 넘어가죠? 아까? 사망 시. 그죠? 그 중에서 포괄 유증이 있었죠. 그죠? 포괄 유증이 언제 넘어왔죠? 사망. 특정 유증은 아까 뭐 해야? 그렇죠? 등기해야 넘어오죠. 자, 그럼 우리 등기로 가겠죠. 그죠? 아까 유증은 포괄 특정할 것 없이 공동 신청이다, 단독이다. 공동이라겠죠. 그죠? 공동이라는 것은 이제 권리자, 의무자가 가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니까 갈 수 없고, 그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집행한 자를 내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언 집행자가 뭐가 되고? 의무자 되고, 다방 마담을 수중자라겠죠. 그죠? 수중자가 권리자가 돼서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이 마담이 여러 사람이 있죠. 그죠? 수중자가 수인 있었잖아요. 여기 지금 상속과 다르죠. 그죠? 아까 상속은 단독이었어요, 공동? 단독. 근데 유증은 공동. 자, 아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 있죠. 그죠? 자기 지분만 상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마담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마담은 서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아리아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기 지분만 갈 수도 있다. 이거 상속과 다르죠. 그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자, 원인 날짜는 사망일인데 조건이 붙을 수 있죠. 그죠? 시험에 합격하면 넘겨준다. 그때는 조건 성취일이나 기한 도래한 날이 원인 날짜고. 자, 첨부서면에서 유언장 가져가고. 자, 유증은 공동이다, 단독이다. 공동일 때는 반드시 뭘 갖다 주죠? 등기필 정보. 이건 단독일 때 안 가져갔죠. 그죠? 공동일 때는 반드시 갖다 주고.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이거 미등기 된 거 유증은 배웠죠. 그죠? 보존등기, 특정 유증은 보존등기 할 수 없지만 포괄 유증 아까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자, 유증 재산은 볼게요. 자, 유증 재산은 상속인 건가요? 마담 건가요? 누구 거죠? 아, 마담 거죠. 그죠? 그럼 상속인이 비용 들어가면서 상속 등기하고 넘길까요? 막바로 넘어갈까? 막바로 넘어가겠지. 상속 등기 비용 들어가면서 넘길 수 없겠죠. 그죠? 그럼 상속 등기 있이 없이. 그죠? 상속 등기 없이 직접 소유권이 넘어가. 근데 이미 여러분 상속 등기 이렇게 행해질 수 있죠. 그죠? 그럼 상속 등기 말소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역시 상속 등기 말소하고 말소하지 않고, 그렇죠? 말소하지 않고 막바로 이전 등기가 넘어올 수 있다. 그거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유증에 가등기 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한다고 그러죠? 뭘 보존하기 위해서? 청구. 그래서 청구권이 있어야 가등기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죠? 유증은 언제 효력이 생겨요? 사망 시. 그러면 사망해야 여러분 청구권이 생기죠. 그죠? 그럼 가등기를 받아주지만 생존 중에는 청구권이 있죠? 않죠? 그죠? 받아주지 않는다. 가등기를 안 받아준다는 거죠? 각하시킨다. 그리고 자, 이거 기억나시나? 우리 유류분이라고 있었죠. 그죠? 자,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더라도 각하시킨다, 수리한다. 수리한다. 그거 각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몇 번 했으니까. 자, 그러면 유증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유증이 많이 여러분 헷갈려요. 그래서 잘 보여야 됩니다. 보세요. 자, 종류. 자, 유증은 포괄적 유증은 언제 넘어온다? 사망시. 지금 191쪽 보는 거예요. 특정 유증은 뭐 해야 넘어온다? 등기. 자, 신청. 포괄 특정할 것 없이 공동이다, 단독이다. 그래요, 공동이다. 2번, 마담이 여러 사람일 때 자기 지분만 할 수도 있다, 없다? 자기 지분만 할 수 있다. 자, 원인 날짜. 유증은 몇 월 며칠 유증 쓰고 원인 날짜는 사망을 적지만 유증의 조건이나 기한이 붙으면 조건 성취일이나 기한이 도래한 날. 아까 4번을 봤죠. 그죠? 근데 여러분 5번을 많이 속여요. 5번. 아까 상속 등기 거치고 거치지 않고 상속 등기 거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 거치지 않고 직접 유증자로부터 수증자명으로 등기할 수 있고. 근데 이은 그러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이미 상속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상속 등기를 뭐 할 필요 없이, 그렇죠, 말소할 필요 없이, 그래서 유증으로부터 이전 등기 할 수 있고. 자, 가등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등기는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 후에는 청구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뭐 해주지만? 수리해주지만 유언자가 생존 중에는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수리해주지 않는다. 자, 우리 유류분이라고 있었죠, 그죠?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상속인들이 막바로 지금 마담한테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상속인이 유류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방에서 그 등기소에서는 상속인들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니까 얼마 침해한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각하시킨다, 수리한다. 수리하고 나중에 찾아간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상속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몇 명인지 자식을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다 하더라도 각하시킨다, 수리한다. 그걸 각하시킨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자. 유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여러분 유증을 또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죠. 요거 조금 헷갈리니까 유증의 포인트에서 여러분 잠깐 볼까요? 자, 미등기된 부동산은 아까 유증할 수 있고, 그죠? 이미 등기된 거 유증할 수 있었잖아요. 미등기된 부동산은 무슨 등기로 가죠? 소유권? 보등기. 근데 아까 포괄 마담은 보등기 할 수도 있지. 아까 보등기 봤죠, 그죠? 특정 유증은 직접 보등기 할 수가 없고 상속인 앞으로 보등기 이전 느낀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미 등기된 거 유증했을 때는 포괄 특정할 거 없이 아까 상속 등기 있이 없이 막바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미 상속 등기 행해지더라도 상속 등기를 뭐 할 필요 없이 말소 비용 들어가니까 말소할 필요 없이 막바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거 기억을 잘 해주시고, 자, 유증의 정의죠. 예. 자, 유증은 포괄 특정할 것 없이 단독이다, 공동이다. 권리자는 수증자, 마담, 의무자는 유언, 집행자. 자, 포괄 유증은 언제 넘어오고? 사망. 특정 유증은 등기야. 원인 날짜는 사망인데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성취하라고. 아까 상속 등기 없이 넘어갔죠?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각한다, 수리한다. 유언장과 공동이니까 등기필 정보 갖다 줬죠, 그죠? 마담이 여러 사람일 때 자기 지분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생존 중에는 가등기 할 수가 없다. 청구권이 없으니까. 사망 시에는 청구권이 있으니까 가등기 받아 준다. 그리고 모든 이전 등기는 다 주등기죠, 그죠? 소유권 이등기는 다 주등기. 이것만 알으면 여러분 유증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밑에 이제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이것도 자주 요즘 등장하죠, 수용. 볼게요. 자, 수용은 국가가 이렇게 특정의 공익사업부에서 이렇게 돌 옆에 갑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도로 같은 거 확장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정의 공익사업부에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빠기 때문에 이 토지 수용은 민법의 187조죠, 그죠? 법률 행위인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언제 넘어와요? 수용 개시일에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죠? 자, 그럴 때 수용할 때, 자, 우리 아까 미등기된 거 수용할 때는 보존등기 했죠, 그죠? 근데 이미 등기된 거 수용할 때는 수용은 성질이 원시 취득이지만 이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보존등기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등기 연속성 위에서 소유권 무슨 등기로? 그렇죠, 이전 등기로 넘어옵니다. 그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갈 때 이전하는 수용하는 사람을 기업자라고 그러죠, 그죠? 기업자가 개인이냐 관공서냐에 따라서 우리 등기 신청 방법이 다르죠, 그죠? 우리 토지 수용은 지금 계약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의무자가 강제적으로 뺏어오니까 협력해주지 않아서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 개인일 때는 단독. 근데 관공서가 수용일 때는 관공서의 뭐? 촉탁. 그리고 원인 날짜는 이렇게 수용 일자를 적죠. 그리고 보상금은 얼마 되는지 협의 성립 확인서 이런 거 갖다 주지만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을 갖다 주지 않는다. 이것들은 많이 중요하지는 않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하죠.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토지 수용은 자, 성질이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자, 우리 수용에서 소유권 이전을 겨룰 때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깨끗한 권리를 넘겨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전 소유자가 맺었던 권리들은 다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 직권으로 없애버린다 그랬었잖아요. 직권으로 없애도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이 수용하면 보상금을 받죠, 그죠? 근데 보상금에 의해서 이렇게 전세금, 저당금 받아가라라고 통지가 간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이 보상금에서 돈을 받아가는 것을 민법에 무슨 대의라고 하죠? 그렇죠. 물상대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이 권리들을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우리 직권 말소지 않는 게 두 가지 있었죠. 그죠? 우선, 자, 무슨 등기하고? 그 상속 등기. 또 무슨 등기? 상속 등기와 또 무슨 등기? 지역권이죠. 자, 우리 결론 조금만 가볼게요. 그래서 수용일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갈 때 좀 수용일 이후에 행위됐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죠. 이거 직권 말소지 않으면 또 이 사람한테 또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수용일 이후에 행위됐던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 말소는 하나 있었죠. 뭐야? 상속이죠. 상속. 자, 우리 수용하기 전에 상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자, 아버지가 여러분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2월 달에 돌아가실 수 있죠. 그죠? 수용은 3월 달 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 수용보다 상속이 빠르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상속인들이 처분하려면 상속 등기는 누가 했는지 등기 형식상 남겨놓기 위해서 그냥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그랬죠. 수용한 사람이 재산 맞지만.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자, 수용이 3월 달 행했는데 물상대에서 보호기 때문에 수용 전후를 묻지 않고 뭐를 묻지 않고 전후를 묻지 않고 다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그 부동산 위에서 존재하는 무슨 권 등기는 지역권은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그랬었잖아요. 자, 이런 게 있었죠. 보세요. 지역권이라는 것은 그냥 이쪽에 있죠. 통행 지역권일까요? 자, 통행이나 인수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 토지의 편의 구에서 타인 토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 있었죠. 그죠? 여기. 이게 도로가 있는데 을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고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 있는데 이 갑이 이 토지에다가 집을 지어버리면 이쪽은 이제 바닷가면 바다로 통행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도로를 통행하려면 을의 토지에다가 통행로를 매설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통행하기 위해서 자, 갑은 자기 토지의 편의 구에서 타인 토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죠. 그죠? 이때 승낙이 준 토지를 뭐라 하고? 승역지. 승낙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 여러분 요역지를 수용할 수 있죠. 그죠? 그 요역지는 이 땅을 쓸 수 있는 지역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직권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속 등기도 직권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보세요.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득 할 때, 자,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일 이후에 행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뭐는 직권 말소지 않죠? 그렇죠. 상속에 의한 소유권 등기는 직권 말소되지 않고요. 근데 이번 소유권 아까 이외의 권리들 있죠. 그죠? 저당권, 처분, 제한했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은 수용 뭐를 불문하고 전후를 불문하고 물상대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무슨 권? 그렇죠. 요역지 지역권과 토지 수용에 인해서 이거는 문화재니까 남겨놓자라고 재결로서 존속 인정된 권리는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결론 상자하고 역자 해가지고 무슨 역이는 그렇죠. 상역이는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예, 나머지는 다 직권 말소가 되는데 그리고 이거 하나 여러분 기억하라고 했죠.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아까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가서 신청했죠? 단독. 맞죠? 근데 이 수용이 보상금이 다툼에서 수용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 우리가 재결이 실효됐다 그러잖아요. 뭐가 실효? 재결이 실효. 그럼 재결이 실효되면 수용이 무효된 거죠. 그죠? 그럼 이전 등기 된 건 무효니까 이 이전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 말소 등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이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신청? 단독. 재결이 실효돼서 그죠?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말소 등기는 어떻게 가서 신청? 그래서 공동으로 가서 신청합니다. 이제 수용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요 수용을 한 사람이 의무자 되고 수용을 당했던 사람이 권리자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동으로 가서 합니다. 자, 그거 잘 기억 한번 볼까요? 자. 거기 신청인부터 보세요. 192쪽에 등기 신청이 단독 의무자의 협력을 얻기 때문에 기업자의 권리자가 단독이고 관공소가 기업자일 때는 그 이전 등기는 촉탁. 자, 원인 수용 쓰고 원인 날짜는 재결이 아니라 수용 개시. 자, 첨부 정보 원인 정보로서 협의 성립 확인서나 보상 공탁 증명서면을 갖다 줍니다. 근데 오른쪽에 단독 신청이니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나 인감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5번, 6번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자, 우리 수용에 따른 다 직권 말소인데 1번 이쪽에 직권 말소 보는 거세요. 수용일 개시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의 길은 다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2번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죠. 그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요 처분 제한인 가압류, 가처분 다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1번 직권 말소 때 않는 거 볼게요. 수용일보다 이전에 있는 수용일 개시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 있기나 수용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했지만 수용일 이후에 경료된 상속이한 소유권 있기는 직권 말소 않고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무슨 권? 지역권과 토지 수용에서 재결해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근데 그 밑에 6번도 주셨잖아요. 재결이 실효에 따른 이거는 소유권 무슨 얘기죠? 이전의 게 아니라 소유권 말소. 이전의 게 말소기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토지 수용이 재결이 실효돼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말소된 게는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 공동. 자, 그래서 그 밑에 5번 정리해 놓은 게 있죠, 그죠? 5번. 자, 요거 1번 수용 정리할 때 아까 잠깐 볼까요? 아까 수용에 의한 소유권 있기는 어떻게 신청? 찬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요 수용 말고 이렇게 재결 수용 이렇게 나와도 똑같아요. 재결에 의해서 수용한 거죠, 그죠? 2차적으로 수용한 거예요. 재결이 실효된 게 아니고 뭐 말이 알겠죠? 그러면 재결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게도 어떻게 신청? 단독이 단독. 재결 나왔다고 무조건 공동이 아니라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게는 무조건 단독이니까 1심에서든지 재결에 의해서 할 거 없이. 근데 재결이 뭐 됐을 때? 실효. 이게 수용이 무효된 거지 이거는. 그때는 그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하죠, 그죠? 그거는 어떻게 가서 신청? 그렇죠.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는 거다. 그거 표는 나오면 헷갈리면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예, 잠깐 보시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5번째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기는 단독이나 간공소 촉탁인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어떻게 말소? 직권. 근데 뭐와 뭐는? 상속과 지역권. 상역이죠, 그죠? 이건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강 갖다 주고 협의 성립 확인서 갖다 주고 요 재결 실효 써 있죠, 그죠? 소유권 이전행이 아니라 소유권 말소 등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신청? 공동.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6번 볼게요. 자, 우리 진짜 주인이 이전 등기 방법으로 찾아오는 것을 무슨 명의 회복에 의한? 그렇죠. 우리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우리 등기 원인이 지금 소유권이 갑에서 을 앞으로 이렇게 넘은 것이 우유주에서 넘어갔든지 가장 매매에서 넘어갈 수 있죠, 그죠? 그렇다가 을이 여러 사람한테 쭉 팔았어요. 그럼 원 소유자가 갑이죠, 그죠? 갑이 이 재산을 회복하는 방법이 우리 판례는 둘 중에 하나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죠? 하나는 이게 말소됐으니까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말소 판결서 가지고 회복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말소를 하면 여기부터 말소해야 되죠, 그죠? 말소. 그래야만 이렇게 회복되잖아요, 그죠? 다른 데한테 팔 때 등기해주는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정의 협력하에 소유권 무슨 느끼로? 이전 느끼로 그 진짜 자기 명의를 이렇게 이전 느끼 방법으로 찾아오는 것을 진짜 주인이 요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 느끼다. 이해가 찾아오는 원인은 민법 배우고, 그죠? 자, 이때 말소 등기도 가능하지만, 그죠? 무슨 느끼로 찾아올 수 있다? 이전 느끼로. 자, 그럼 이전 느끼로 갈 때, 자, 요 정의 협력해주면 어떻게 가서 하고? 공동. 되게 협력 안 해주죠, 그죠? 무슨 판결 받아서? 그렇죠. 이행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찾아올 수 있죠, 그죠? 찾아올 때, 자, 볼게요. 자, 원인은 진정명 회복이라고 쓰죠. 뭐는 쓴다고요? 원인은 써요, 원인. 근데 가짜 주인하고 진짜 주인하고 계약한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원인 뭐를 못 적어요? 원인? 날짜를 못 적어요. 원인과 원인 날짜 못 적는다 이러면 안 돼. 뭐는 적어. 원인은 진정명 회복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뭐를 못 적어요? 원인? 날짜. 아까 우리 소유권 보존액기에는 원인도 못 적고 원인 날짜도 못 적죠, 그죠? 근데 진정명 회복은 원인은 있어요, 그죠? 진정명 회복이라는. 뭐를 못 적어요? 원인? 날짜. 자, 첨부정보. 계약할 때는 원인 서명이 없지만 판결할 때는 이렇게 판결서가 원인 서명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진정명의는 소유권이 넘어오지만 이건 계약한 것도 아니고 거래한 것도 아니죠, 그죠? 우리 계약일 때 거민받고 거래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 받는 건데 이거는 거민이나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취증 이런 거 가져가지 않는다. 그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게 하나 나와요. 우리 얘기 이거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그냥 살짝만 들어볼게요.
우리 아까 갑이 말해요. 말소 소송에서도 찾아올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소에서 찾아올 수 있었죠, 그죠? 근데 말소 소송에서 갑이 패소해버렸어요. 졌다 그런 거예요. 그럼 소의 형태를 달리해서 이전 느끼 이행의 소로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기판력이라고 해서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느끼 아니라고 이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소의 형태를 달리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아서, 그래서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자들은 이전 느끼 이행의 소로서 찾아올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거 하나 또 보는데, 아까 여러분 공동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이 안 가면 뭘 받아서 찾아올 수 있었죠? 아까 판결, 이행 판결 받아서 찾아올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행 판결을 지금 구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갑이 말해요. 이행 판결서 가지고 전 소유자 등기를 말소 등기로 갈까요? 이전 등기로 가야 될까요? 이전 등기를 가야 돼요. 이행 판결서 들고 말소 등기 할 수는 없어요. 말소 등기를 하면 말소 판결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슨 판결을 받았다고요? 이행 판결 가지고는 이전 등기 해야 되지. 이행 판결 가지고는 뭐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말소 등기 할 수 없다. 이런 게 나와요. 자, 우선 볼게요. 자, 의의는 그냥 보시고 그 등기 신청인부터 볼게요. 194페이지 공동신청. 자, 진짜 권리자는 현재 등기 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판결. 진짜 권리자는 현재 등기 명의를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신청서. 신청서에는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으로 적지만 이때는 새로운 원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원인 날짜. 자, 첨부 정보. 공동으로 갈 때는 원인 증명 정보 계약서가 없죠, 그죠? 다만 판결에 의한 단독으로 할 때는 판결서 정본이 원인셈이 되고, 니은 진정명의 회복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서나 농지증, 판결서 등의 검인받을 필요가 없다. 그 밑에 보충학습 보세요. 소유권 이전에게 아까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죠, 그죠?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 그 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이행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2번은 진정명의 회복에 무슨 판결에서, 그렇죠, 이행 판결에서 승소한 자는 그 판결서 가지고 말소 등기로 신청으로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전 등기로 가야 되지.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그 밑에 6번 진정명 회복 정리하는 게 있네요, 그죠? 자, 공동이든지 이행 판결 받아서 단독 할 때 원인은 적어요, 안 적어요? 적어요. 근데 뭐를 못 적어요? 원인? 날짜. 그리고 검인이나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지증 안 가져가죠, 그죠? 근데 이제 판결 받을 때는 그 판결서가 원인 서면으로 가져가면 되죠. 자, 이제 오른쪽에 환매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환매는 파는 것을 다시 사오는 거죠, 그죠? 갑이 우선 나중에 매매 계약과 환매 계약은 동시에 되죠. 동시에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 매매 대금 및 계약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일정한 기간, 환매 기간이죠. 매매 목적물을 다시 사오는 무슨 계약이라고요? 채권. 우리 채권은 등기 필요 없어요. 그래서 환매는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 없어도 효력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등기는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환매 등기로 가죠. 처분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민법에 187조 법률의 규정 상속재산은 뭐 하기 위해서 등기소 가는 거고요? 처분. 근데 환매나 임차권이죠, 그죠? 그건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소 가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소 가는 거예요. 요건이 달라요. 나중에 기능이 다릅니다. 자, 우리 환매도 8가지 보는 건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갑이 요 별장을 을한테 2억짜리 집안 대대로 내놓은 가보 별장이 있는데 95년도 IMF가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별장을 을한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해가면서 다시 약속하는 거죠, 그죠? 너도 알다시피 이 별장 우리 집 가보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된다. 5년이 잘 지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너한테 지금 2억에 팔지만
5년 지나면 프리미엄 비용 5천만 원을 더 줄 테니까 2억 5천만 원 나한테 팔아라 라고 이제 청약을 하고, 우리 그런 조건이면 너한테 팔게라고 승낙을 통해서 갑이 지금 파는 물건을 다시 사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환매죠, 환매. 환매는 채권이죠, 그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청약과 뭐만 있으면, 그 승낙만 있으면 등기 없이도 효력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등기를 한 이유는 등기 안 했다가 3년쯤 지나다가, 자, 우리 제3자 병이 어디 지나다 보니까 멋진 별장이 하나 있네요. 저기 누가 앞으로 등기내 확인했더니 을 앞으로 이전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을을 만나서 3억 주고 사올 수 있죠, 그죠?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요. 자, 5년 지난 후에 갑이 2억 5천만 원 들고 을아 팔어 그랬더니 넘어갔대. 그럼 2억 5천만 원 들고 을한테 병한테 가서 팔어. 그럼 병은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파죠. 얼마 주고 샀는데? 3억. 너 무슨 소리야? 전 주인한테 채권 계약은 계약한 상태는 딴떠. 난 너한테 판다고 약속한 바 없어. 그래서 중간에 넘어가면 2억 5천만 원 사올 수 없죠, 그죠? 그 중간에 넘어가더라도 갑이 2억 5천만 원 주고 사오기 위해서는 뭐 해놓으면 사올 수 있다는 거죠? 환매 등기 해놓으면. 뭐 해놓으면? 환매 등기. 자,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고요? 동시에 가야 돼. 만약에 이제 동시에 들어오지 않으면 29조 이후에서 각하를 시켜버려요. 다음 자주 주시면. 그래서 이제 환매 등기로 가면 갑 앞으로 소유권 이렇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이전 등기해서 동시에 들어가니까 환매 등기는 을구해줘요, 지금 갑구에. 갑구에. 동시에 들어왔는데 요거는 3번 쓰고 소유권 2번 쓰면 안 되죠, 그죠? 순위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왔는데. 그래서 특약 나온 거는 항상 무슨 등기 형식으로? 그죠? 부기 등기를 해주고, 그리고 환매 등기는 소유권이니까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같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소유권 얘기하면서 환매 대금과 계약 비용 적고 환매 기간 적고 환매권자 매도인 딱 적죠, 그죠? 꼭 나중에 여러분 이 매도인만 환매권자가 될 수 있어요. 제3자가 환매권자로 되는 것은 그건 무효예요, 무효. 근데 환매 등기된 거 중간에 제3자가 사갈 수는 있죠, 그죠? 사갈 때 그냥 사가요, 요거 보고 사가요? 아, 보고 사가겠지. 아, 내가 3억 주고 사가더라도 5년 지나면 2억 5천만 주고 을한테 팔게 된, 갑한테 팔게 된 물건인 걸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 환매는 등기되면 요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무슨 력? 그렇죠. 대항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환매 등기로 가죠, 그죠? 근데 8가지 배우는 거죠. 8가지. 자, 환매 등기도 공동으로 가겠죠, 계약이니까. 근데 우리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와 환매는 같아요, 권리자 무자가 반대될까요? 반대지. 매매의 반대가 환매니까. 아까 우리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는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죠, 그죠? 근데 거꾸로 환매 등기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 되겠죠? 그래서 반대됩니다. 제3자를 환매권자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들어가지 않으면 29조 2호에서 각하를 시키고요. 근데 이 소유권 이전하는 내용과 지금 환매하는 내용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신청서는 따로따로 별개의 신청서를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신청서에 여러분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고 임의적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약지 보이기만 임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매할 때는 환매 뭐만? 기간 몇 년 넘지 못하고요? 5년. 이것만 임의적이고 아까 매매 대금과 계약 비용은 필요적이죠, 그죠? 자, 그리고 환매 등기할 때 요거는 중요하지 않는데 이 첨부서면 요거 조금 여러분이 어려워요. 이해가 하게. 이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와 인감을 가져갈 것이냐 이거든요. 자,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 걸 갖다 줘요. 누구 걸? 의무자. 지금 환매 등기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면 매수인이죠. 맞죠? 자, 환매 등기는 소유권과 동시에 가죠, 그죠? 그럼 동시에 가는 시점에서 좀 서로 갖다 주는 거잖아요. 매수인이 저 집에 대한 권리증이라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우리 등기필 정보는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등기를 마쳐야. 지금 마쳤어요, 안 마쳤어요? 안 마쳤어요. 그래서 매수인 의무자는 맞지만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갖다 주지 못하죠, 그죠? 인감입니다. 이런 게 많이 안 나와요, 거의. 인감은 의무자가 소유자 할 때 요구하거든요. 지금 환매 등기할 때 의무자가 매수인이죠, 그죠? 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동시에 가죠, 그죠? 동시에 가는 시점에서 매수인이 저 별장의 소유자냐, 아직까지는 매도인 거냐 할 거예요. 아직까지 누구 걸까요? 매도인. 자, 매수인께 되려면 뭐 해야 매수인께 되는 거죠? 등기해야. 근데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우리가. 이거 지금 미리 적어 놓은 것 뿐이죠, 그죠? 환매 등기할 때 의무자가 매수인이 맞지만 소유자가 아니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 가져가지
판매. 자, 한매는 아까 을구해준다, 갑구해준다. 갑구해. 주등기 준다, 부기등기. 그래, 특이한 나온 건 다 부기등기. 네, 그렇게 기억해뒀다가 이제 하나만 볼게요. 자, 우리 1초 만에 5년이 지났죠, 그죠? 그러면 이 환매등기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5년 내에 사고했으니까. 그래서 환매등기, 자, 말소 방법이 둘 중에 하나 말소죠. 응? 자,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하든지 직권.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 신청 말소거든요. 자, 우리 직권 말소는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뭐하러 갔을 때? 행사로 갔다는 게 다시 사러 간 거죠. 돈 벌어서, 그죠? 그러면 갑 앞으로 등기해주면 이제 5년 전에 또 환매 등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걸 등기하니 어떻게 말소? 그렇죠, 직권 말소입니다. 근데 우리 환매권을 여러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죠, 그죠? 5년이 지났는데 사업이 안 되면 사러 못 가죠. 그 등기소 안 왔으니까 등기소 모르고. 근데 몇 년 내에 사오기로 약속되어 있으면 5년 내. 지났으니까 이때는 너희들이 와서 신청을 통해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 마지막 할게요. 자, 우리 민법은 매매계약과 환매계약은 주종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그죠? 이게 주된 계약이고 환매계약을 종된 계약이라 하죠, 그죠? 그럼 매매계약이 무효면 환매계약도 무효. 근데 환매계약이 무효더라도 조건이 안 맞으면 매매 유예하죠,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 소유권 등기와 환매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각하되면 환매 등기도 각하돼요. 환매 등기가 각하되더라도 소유권 등기를 그대로 유효합니다. 네, 자, 요 내용들이 써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좀 쉬었다 할게요. 네, 그 의의는 보시고, 그 신청이. 자, 매도인, 환매권자가 등기권자고 매수인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인데 제3자를 환매권자를 할 수는 없다. 자, 동시신청. 환매는 매매를 위한 소유권과 동시하고 동시에 오지 않으면 29조 2호에서 각하된다. 근데 신청서는 별개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자,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 필요적이고 임의적은 환매 기간인데 5년 내에 할 수 있고 연장은 안 되죠, 그죠? 자, 의무자에 아까 의무자 매수인 아직 등기필 정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져가지 못하고 2번 의무자 아직 소유자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인감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자, 환매 등기는 갑구이 주죠, 그죠? 주등기, 부기 등기. 예, 부기 등기고. 그래서 그 암기가 한갑에 부기 노래 불렀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2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각하되면 동시에 신청한 환매 등기도 각하되지만 반대로 환매 등기가 각하되더라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자, 넘기셔서. 자, 환매 등기 말소에서 직권 말소와 공동 신청 말소 되어 있네요. 자, 직권 말소는 환매권을 뭐하러 갔을 때, 그렇죠, 행사죠. 행사에서 환매한 권리 취득 등기인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면 존속할 필요가 없는 환매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자, 우리 공동 신청 말소는 환매권 행사 2위라고 써 있죠, 그죠? 2위 원인 가로에 보시면 환매 기간의 경과나 환매 특약의 해제 등으로 환매권이 소멸됐을 때는 공동 신청해서 환매 등기를 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3번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여러분, 자, 우리 환매 등기 정리하는 거 나와 있죠, 그죠? 환매는 무슨 역을 갖기 위해서 한다고요? 대항력. 자, 권리자가 누구라고요? 도인. 매매하고 반대되면 되죠, 그죠? 매수인이 의무자죠, 그죠? 매매하고 반대, 매매는 알죠? 예, 자, 그리고 직권 말소는 환매권을 뭐 했을 때? 행사. 그럼 행사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말소? 공동 신청 말소.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직권, 행사하지 못했을 때는 공동 신청 말소. 자, 우리 필요적 기록사항으로서 대금과 비용이고 임의적은 환매 기간이죠, 그죠? 예, 신청서는 별개의 신청서 가져가고 첨부 정보로서 등기필 정보와 인감을 갖다 주지 않고 소유권 이전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29조 몇 호에서 각하 2호. 그리고 환매 등기는 을구에 갑구에 주등기로 부기 등기로, 그렇죠? 부기 등기를 해준다. 예, 그거 보시고 좀 쉬었다가 신탁 등기 볼게요.